안녕하십니까. 정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요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이제 월드컵 한국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야, 국 잘하긴 하더라고요. 와, 벤투 감독을 엄청 욕을 많이 했는데, 축구협회에서 안 자르고 막 자르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뚝심 있게 그 빌드업 축구를 했는데, 야, 결과를 어쨌든 완전히 승리는 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클래스가 있는 그런 피파 랭킹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남들이 객관적으로 안 된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크호스였는데 상당히 주도를 하면서 그죠? 어떻게 보면 경마식으로 말하면 이변이 좀 이변 아닌 이변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 대단히 자랑스럽고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벤투 감독의 뚝심, 고집, 그게 야 그리고 마냥 그렇게 고집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후반에 교체 카드를 늘상 하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다른 좀 하여튼 이게 좀 인정받을 만한 그런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그 다음 뛰는 그 포르투갈하고 카메룬도 살짝 제가 봤는데 많이는 뭐 전경기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대략 후반에 약간 좀 봤는데 포르투갈도 물론 이제 개인들의 기량이 좋기 때문에 경주가 이제 그 경기가 시작 쌓여가면 이제 그런 강팀들은 또 잘하는 그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또 하나의 고정관념일 수 있는 게 뭐 독일이 지난 대회에서 또 무너졌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또 그런 속설이 먹혔지만 지금의 어떤 세계 축구 자체가 많이 평준화가 되어 있고 이렇게 정보가 전술이나 전략이나 또 선수나 감독이나 이런 게 교류가 활발하게 되는 그런 뭐 교류라는 게 굳이 이렇게 직접 인력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교류가 너무 많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약자도 없는 그런 판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 포르투갈의 모습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더라고요. 가나도 역시 그 급조된 그런 느낌이 강했고 이거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 야, 벤투가 사고 한번 치겠는데? 이런 생각이 복귀를 통해서 들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물론 축구는 들고기 때문에 경마도 그렇고 뛰어봐야 알고 붙어봐야 아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가나전도 포르투갈전도 재밌을 것 같아요. 상당히 우리 한국 국민들을 들뜨게 할 수 있는 그런 판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의 축구를 보면서 배운 거는 그래 이 내가 옳다고 하는 그런 고집 이런 것은 참 이 한 우물을 끝까지 팔 수 있는 고집은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거를 그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신념, 철학을 믿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끝까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선수들의 내부 분위기는 또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벤투 감독을 굉장히 신뢰했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근데 외부에서는 너무 고집이 세다. 그리고 이렇게 전략이 너무 단순하고 다 드러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늘 전략을 봤을 때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주도하는 그런 축구가 옳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무조건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기존에 해왔던 그런 축구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축구협회나 여러 축구 전문가들이 그걸 느꼈던 것 같고 벤투 감독을 선임한 이유도 그런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극복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벤투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정말 일관되게 4년 동안 주도하는 그런 축구를 계속 추구했는데 이게 진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4년이라는 시간이 쌓여 나가니까 나중에는 이게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까지는 연습이었지만 이 실전에 딱 들어갔을 때 선수들이 집중력을 발휘하니까 과거 제가 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우리나라 축구가 이렇게 강팀을 상대로 주도하는 정말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축구를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좀 수비적으로 잠그는 그런 방식으로 좀 했고 더 고무적인 거는 어제 일본이나 뭐 이런 사우디나 이런 팀들도 물론 사우디는 약간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많이 수비를 두텁게 하는 잠그는 축구를 했단 말이죠. 특히 일본은 좀 빌드업 축구나 이런 패스 축구를 기존에 굉장히 쉽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제는 좀 허를 찌르게 상당히 내려서면서 어떻게 보면 그 경주마식으로 하면 스피드가 있는 말이 추입을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본이 이긴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초반부터 끝까지 또 그리고 4년 내도록 그런 철학이 거의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해왔고 그걸 실전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네? 우리나라가 이게 돼? 이런 거를 이제 확인시켜줬고 이 부분에선 진짜 벤투라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축구에 굉장히 그 선물을 준 그런 감독이 아닌가, 엄청난 선물을 준 감독이 아닌가, 정말 위대한 감독 반열에 또 뭐 다음 결과가 좋지 않든 좋든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가나전이나 포르투갈전은 정말 좋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지금 선수들이 어떤 상태냐면 제가 봤을 때는 딱 느낌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믿음은 있는데 이게 될까 실전에서? 진짜 월드컵에서 이게 될까 했는데 됐단 말이죠.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하니까 되네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포르투갈이나 가나의 오늘 1차전 모습을 봤을 때는 이 노쇠한 느낌, 호날두 특히 그 느낌도 그랬고 가나는 특히 조직력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편성도 괜찮고 특히 또 포르투갈 마지막 전은 재밌는 게 뭐냐면 포르투갈은 뭐라고 할까요? 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바캉스하고 붙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베트남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상당히 껄끄러워요. 껄끄러운 거죠. 여러모로 포르투갈은 지금 우리나라를 상대하는 게 굉장히 껄끄러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재수 좋으면 1위로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포르투갈을 잡겠다. 가나를 잡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조 1위로 좀 올라가서 브라질하고 붙지 말고 뭐 브라질 붙어도 되는데 뭐 우리가 한번 이번에 좀
좀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를 좀 뭐 이태원 그런 참사도 있었고 조금 국민들이 좀 많이 어려운데 그런 경제도 그렇고 아무런데 우리 좀 한국이라는 그런 자부심, 우리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 우리가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다, 잘 살고 있다,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K 문화를 만들어갔다 이런 어떤 희망적인 것들이 좀 그래도 축구를 통해서 나와서 제가 작은 예상가지만 좀 그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벤투 감독한테 아주 고맙고, 야, 저도 사실은 벤투 감독을 좀 욕을 했어요. 근데 저는 왜 욕을 했냐면, 아, 너무 고집이 너무 세고 이게 병적인 고집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고집이 세니까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근데 저도 좀 고집이 센 편이라 가지고 제가 그렇다고 하면 뭐 10,000명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그냥 이렇게 끝까지 가는 성격이라 가지고 고집이 저도 엄청 세거든요. 예,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분 좋은 날이었고 결과는 못 가져왔지만 희망을 가져와서 저는 뭐 결과 이상의 정말 공개 일학의 모습을 벤투 감독이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집 있는 사람,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곤 하는데 저 역시 뭐 제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경마에 대한 또 예상에 대한 나름의 개통 철학을 지키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옳다면 그거를 끝까지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도 4년에 한 번 있는 월드컵이고 전 국민들의 축제인데 또 저는 또 축구를 워낙 좀 축구라는 스포츠가 경마란 스포츠 저는 또 그런 격투기란 스포츠하고 좀 많이 비슷한 면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런 영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축구나 뭐 격투기, 종합격투기라고 하죠. 이런 걸 보면 아 정말 경마하고 너무 비슷한 면이 많구나. 경마도 절대성의 갬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성의 갬블이죠. 이 상성의 갬블이라는 거는 상성의 스포츠라는 거는 항상 상대적인 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물론 많은 스포츠들은 다 상대성이 작용됩니다. 근데 축구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스포츠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면서 상대성이 작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마 역시 이렇게 오랫동안 아주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상성이 작용되기 때문이에요. 뭐 미국 경마도 그렇고요. 한국 경마도 그렇고 일본 경마도 그렇고요. 경마는 상성이 작용되기 때문에 이 상성이라는 것은 상대성이죠. 상대성. 작용과 반작용이 작용됩니다. 앞에서 힘을 쓰면 뒤에서 그죠? 앞에서 페이스 한 배를 잘 해야 뒤에서 힘을 쓸 수 있고 앞에서 힘을 별로 쓰지 않으면 뒤에서 또 몰아서 힘을 쓸 수 있는 거고 앞에서 경합을 하면 뒤에서 앞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어떻게 보면 능력마끼리 들어왔는데 다크호스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죠? 똥말이 능력말을 이길 수 있는 게 또 경마고요. 축구 역시 오늘같이 우리가 완전히 객관적으로 안 된다. 한국은 어렵다. 대부분 조별 탈락 예상을 했고 한국을 조 3위, 4위 이렇게 예상을 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BBC 기자인가요? 그 사람이 정말 정확하게 그 사람이 적중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적중 예상가인 것 같아요. 그분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뭐 배당부터 오늘 배당도 다 잡았어요. 한국이 비기는 것까지. 한국이 또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거의 한국이 조 2위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근데 한국이 조 1위로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는 걸 봤을 때 포르투갈이나 이런 그 가나의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가 1등할 확률이 역으로 있다. 왜냐하면 조직력이나 이런 선수들의 이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이게 진짜 실전에서 될까 했는데 이게 됐을 때 이때의 어떤 자기 확신과 자신감이라는 건 이럴 때 자신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될까 했는데 됐을 때 자신감.
그럼 자신감에 있을 때의 그 어떤 상태라는 건 누구도 두렵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뭐 설레발일 수 있지만 이게 또 흑역사가 될 수 있지만 이 조 1위로 올라갈 확률이 꽤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결과를 봤을 때. 물론 결정력에서 좀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결정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력은 지금 같은 이런 확신이 더해졌을 때 결정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정력은 이렇게 자기 확신이 없을 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붙어 있으면 결정력도 나온다고 봐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점유도 잘했고 또 정말 매끄럽게 우루과이를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물론 실수도 몇 가지가 있었죠. 골대를 맞추고 그거는 개인 기량이에요. 그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적으로 그런 건 꼭 개인 기량으로 그 사람들이 2번 골대를 맞췄는데 우리가 운도 따라줬지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조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의 조직력이라면 그리고 지금의 올라온 자신감이라면 그리고 포르투갈이나 가나의 지금의 모습이라면 저는 대한민국이 1등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운이 좋으면 브라질이 조 1위가 반대편에 되면 우리가 조 2위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8강도 갈 수 있고 운이 좋으면 또 4강의 기적까지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약간 능력말들이라는 것들이 이 말로 따지면 능력말들이 지금 위태위태해요. 지금 다이언트 킬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좀 확실히 좀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영국도 그렇고요. 근데 또 몇 나라들을 보니까 그죠? 독일도 그렇고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4강의 한 자리를 영국, 스페인, 프랑스 다음 한 자리를 한번 우리가 한 자리를 4강의 한 자리를 당당하게 정말 20년 만에 또 K 힘을 또 한국인의 힘을 한번 저력을 정말 국민들한테 좀 자부심을 다시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조금 느낀 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좀 그 특유의 집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이 우루과이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목숨 바치고 뛴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정말 그 집중력이 오늘 진짜 많이 뛰었어요. 선수들. 우루과이는 그거에 질려버린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실력이 엄청난 선수들인데 막 너무 많이 막 발발처럼 우리가 다 뛰어가고 다 잡아버리니까 그만큼 집중력이 좋았고 의지가 높았고 또 선수들이 대단한 그런 투혼을 발휘한 거죠. 이거는 정말 한국인들만의 저는 특유의 그런 집중력과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저력이 10회 연속 아시아의 어떤 최고의 축구팀이 축구 강국이 만들어낸 게 아닌가. 또 우리 나름대로의 이런 한국 오늘날 이런 선진국으로서 도약하는데 큰 힘, 그런 것들, 그런 저력이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 대한민국의 K 예상가로서 또 나만의 방식으로 정말 지독할 정도로 또 좋은 그런 어떤 이길 수 있는 팬 여러분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뭐 한계도 있겠지만 그런 저만의 어떤 우물을 파면서 한 우물을 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말이 좀 길었네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지금 뭐 마음 같아서 축제 그런 느낌이라서 나가서 또 응원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월요일 날이 이제 가나전이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일요일 예상도 끝나고 월말도 끝나고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나전을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잘 될 것 같아요. 느낌으로서는 가나 정도는
가볍게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토토도 좀 사고 가나에다가 가나가 아니라 한국 이긴다에 토토 좀 걸까 좀 생각 중입니다. 토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배팅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안 되고요. 적당하게 즐기면서 내가 행복할 정도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행복할 정도. 경마 배팅도 경마는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배팅하면 절대 안 되고요. 하루에 한 경주 정해서 하는 게 좋고 아니면은 일주일에 하나 정도. 그러면 괜찮아요. 나머지는 그냥 좀 그냥 장난질 치면서 이렇게 하다가 힘을 실는 경우도 확실히 하루에 한 주에 한 개 정도 씻겠다. 뭐 이런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아니면 그냥 한 달에 하나 해도 돼요. 그걸 위해서 계속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팅 방법 중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도 그냥 저는 저 배당이 아니라 꿈의 배당이다. 배팅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신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한국도 잘 됐는데 저 역시 벤투 같은 그런 군계 일학의 모습으로 정말 팬 여러분께 배당으로 뭔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는 메인 프리미엄을 선택을 했습니다. 부경 2경주를 메인 프리미엄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이번 스카이샷이란 말, 이게 대가리로 가는데 위태위태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뒷걸음을 좀 남겨놓고 주행검사 때 스피드가 좀 보여줬던 말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후미권 전개를 하지 않고 이번에는 좀 빠르게 붙일 수도 있고 선행을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는 게 경마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그러면 뭐 잘 뛰었어야죠. 결과적으로. 근데 뭐 지난번에도 별게 없었고 그리고 이게 또 무리해서 나가다가 아직까지 검증이 된 말도 아니고 그리고 내선에서 좀 갇혀가지고 오히려 인기말들이 이렇게 내선에 있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갇히면서 모래 쳐맞고 하면서 또 졸전을 치를 수도 있고 이래저래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는데 너무나 강하게 이렇게 잡아놨다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이 위험을 파고들 수 있는 마필 한두를 가지고 뭐 제가 이걸 승부를 하는 이유는 아주 큰 그런 배당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이 정도의 기대치라면은 뭐 배팅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죠? 역으로 한번 배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마리 같이 마필 한두를 가지고 한번 시원하게 배팅해 보겠습니다. 메인 프리미엄 부경 2경주입니다. 그 다음 제주교차 5경주를 A급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 경주는 지금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 무림황후 정도가 대가리 가는데 이거 대가리 아니죠. 뭐 이 정도를 믿고 가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마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수환 기수가 계속 고삐를 잡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게 기수가 만약 바뀌었다면 오히려 이렇게 뭐 좀 능력 기수가 아닌 기수에서 능력 기수로 바뀌었다면 모르겠지만 계속 능력 기수가 타고 있는데 이게 결정을 못 짓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 말 자체도 별게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과의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진다. 그게 이제 결론이겠죠. 그래서 뭐 나머지 명품 여왕 1번, 쾌승미 등 3번, 뭐 해리킹, 달빛의 상 6번 뭐 이런 정도가 인기마일인데 인기마일 산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되지 않았고 저는 한 마리 좀 평가가 적게 받고 있지만 뭐 충분히 노려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고 저는 뭐 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드는 마필 한두가 나와 있어서 그 녀석을 가지고 A급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주교차 5경주는 A급입니다. 그 다음 제주교차 6경주를 또 A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성공스타라는 말이 대가리로 가고 있습니다. 성공스타.
음, 이것도 뭐 전적이나 능력에서 크게 앞서 있는 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말이나 얘나 뭐 큰 차이가 안 느껴진다. 빅 혼전 갬블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마 챔프 외곽으로 좀 밀려 있는 상황. 성공 스타 청마 챔프 이게 지금 데킬 구도인데 얘 둘이가 이렇게 쉽게 손잡고 들어오는 편성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백두고울 성읍장군. 성읍장군이란 말은 지난번에 복병권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인기권에 들어온 그런 마필이죠. 백두고울 글쎄요. 서부평정 홍건이 요 정도가 인기말로 대두가 되는데 요거 말고도 솔직히 들어올 말이 예, 약간만 좀 응용을 하면은 너무 많이 보이죠. 예. 그래서 이런 편성이라면 저는 한 마리 저평가를 좀 받고 있지만 뭐 호기를 만났지 않느냐, 기회를 만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A급 승부마필, 가치마필 한두가 보여서 요거를 A급 승부처로 선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승부처고요. 마지막 이제 메인 하이라이트 경주가 되겠습니다. 바로 부경 7경주. 네. 이거를 이제 A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주 혼전스럽습니다. 지금 인기마가 뭔가요? 라우드 컬러라는 말이 대가리 가는데 오늘 서승훈 기수 이게 왜 대가리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전적이나 결정력이 그렇게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지난번에도 못 들어왔던 말이잖아요. 근데 대가리로 간다? 벌써 위태위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뭐 퓨어 매직 홍락이 또 별거 없죠. 10번 JS 데이 이것도 그렇고요. 6번 스카이 제주향 지난번에 완전 비인기권이었는데 나름 선전을 해줬던 마필이죠. 정문 코빗 그리고 뭐 아름다운 이유도 팔리겠네요. 원게이트에서 이 정도가 이제 인기말로서 어느 정도 팔려 나갈 텐데 저는 이거 뭐 얘나 인기마나 뭐 별 차이도 안 느껴지고 가능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하이라이트 최대 승부 마필 한두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들어와도 어느 녀석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한 마리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마필 한두를 가지고 시원스럽게 한번 배당으로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부경 7경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처였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승부는 부경 2경주 메인 프리미엄, 제주 5경주, 제주 6경주 A급, 그리고 부경 7경주를 메인 하이라이트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승부처 브리핑이고요. 뭐 축구도 보고 또 막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근데 뭐 길게 보고 또 너무 막 그러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저도 잘 되고 팬 여러분도 함께 잘 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팬 여러분도 저를 잘 선택해서 또 잘 선별해 주시고 저도 또 팬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상부상조 또 서로 상호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승부처 브리핑이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